12번이요. 12번. 10번이요. 10번. 두 개 해볼게요. 10번, 11번, 12번. 자, 10번 보시면 그림과는 마찰이 수평면에서 물체 A, B가 각각 V와 3V의 속도로 운동하고 물체 C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낸 것이고, 자, 이때 나는 B와 C가 먼저 충돌하고 이어서 A와 충돌한 후에 A, B, C가 각각 이 속도로 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이때 A, B, C의 질량을 각각 이렇다고 쳤을 때 공이 직선상에서 운동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받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이 문제가 이제 뒤에 빠져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충돌을 한 번 한 게 아니고 몇 번 했어요? 두 번 했어요. 2차 충돌까지 했는데 1차 충돌은 뭐냐면요, B와 C 사이의 충돌이 1차 충돌이고요, 2차 충돌은 뭐냐면 A와 B 사이의 충돌이야. 그래서 충돌을 두 번 본다. 그래서 뒤로 빠진 것 뿐이야.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B와 C가 충돌할 때요, 충돌하기 전에 B의 운동량은 오른쪽 방향으로 6MV였어요. 그 다음에 C는 멈춰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돌 전의 운동량이 6MV이고 충돌이 끝나도 6MV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충돌이 끝난 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B하고 C가 충돌하고 나서 C는 더 이상 충돌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C는 1.8V의 속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C는 얼마냐면 1.8 곱하기 4해봐 얼마? 7점. 네, 2. 그래서 C가 7.2M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B는요, 질량이 2M이고요. B의 속도를 V1이라고 하면 얘는 얼마면 되겠니? 라고 하는 거죠. 됐어. 자, 그러면 이거 넘겨보시면 B는 2M, V1은요, 얼마면 되냐면 마이너스 1.2M이거든요. 그래서 M 날리시면 B라고 하는 I는 왼쪽 방향으로 0.6V의 속도로 갔다, 이거 알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B는 충돌한 후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0.6V의 속력으로 가고 있네. 그리고 나서 그걸로 2차 충돌합니다. 자, 2차 충돌할 때 충돌하기 전에 A는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량이 얼마였냐면 MV고요. B는요, 운동량이 얼마였냐면 B의 운동량 얼마니? 왼쪽 방향으로 1.2M이거든요. 맞아. 그러면 이거 합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왼쪽 방향으로 0.2 아니다. MV예요? 네. 그러면 충돌하기 전에 둘의 운동량은요, 왼쪽 방향으로 0.2 MV여야 돼요. 그러면 충돌 끝난 후에도 왼쪽 방향으로 0.2 MV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때 충돌이 끝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요, A의 운동량이 왼쪽 방향으로 0.6 MV였대요. 그러면 B는요, 그죠? 2M짜리의 속도가 두 번째 V2가 됐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2MV2는 넘기시면 얼마 나오냐면 0.4MV가 나와요. 그래서 V2의 속도가 오른쪽 방향으로 0.2V가 됐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되겠니? 자, 이렇게 하면 그 중에서 기억보기 보시면 B와 C가 충돌하는 동안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겠습니까? 라고 하면 B와 C가 충돌할 때 B의 처음에 운동량은 6MV였는데 나중에 운동량은 마이너스 1.2MV거든요. 그래서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요, 왼쪽 방향으로 7.2MV만큼 운동량이 변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B의 충격량의 크기는 7.2MV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B가 A에 충돌하는 동안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요, 자, 두 번째 B가 A와 충돌하는 동안 됐죠? 자,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요 라고 했습니다. B의 운동량은 처음은 요거였는데 처음은 이거였죠. 그죠? 1.2MV였는데 나중 운동량이 0.4MV가 된 거예요.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입니까? 얼마니? 1.6MV죠. 자, 그래서 니은 맞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V2의 나중 속도는 0.4가 아니고 0.2V여야 되기 때문에 되게 틀렸네요. 이렇게 가는 거. 자, 11번 갈게요. 그림 가는 질량이 M과 3M인 물체 A, B가 도로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자, 이때 A를 수평 방향의 힘 F로 당겼더니 정지야. 자, 그러면 당긴 힘이 얼마냐면 정지니까요. 모든 힘의 합력이 0이 되는 순간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I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어디를 봐도 합력은 0이어야 되는데 B 거 보는 게 편하니까 B 거 볼게요. 자, B를 보면 얘는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3mg예요. 그러면 위쪽으로 잡아당기는 힘도 얼마여야 되니? 3mg여야 돼요. 그래서 이 실에 걸려있는 장력은 3mg입니다. 라고 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다면 이 실이 잡아당기는 힘이 3mg니까 끌려가지 않게 사람이 잡아당기는 힘도 얼마여야 된다? 3mg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보기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요. 그림 나는 손을 놓는 거죠. 그랬을 때 A가 D만큼 끌려간 순간에 실이 끊어졌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손을 놔요. 이 힘 없어요. 자, 이 힘이 없게 되면 얘네들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아래쪽으로 3mg라는 힘만 받아요. 자, 그래서 손을 놓으면 R자 힘은 아래쪽으로 3mg예요. 그 3mg의 힘으로 4m짜리를 끌고 가는 거니까 가속도는 4분의 3g가 돼요. 됐죠? 네. 자,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실의 장력은 얼마겠냐? 라고 하면요. 실의 장력은요. 자, B의 입장에서 보면 중력에서 장력을 뺀 만큼이 R자 힘이고, 자, 그 다음에 A의 입장에서 보면 A를 잡아당긴 장력이 A의 R자 힘이야. 그러니까 장력을 구하기 편한 건 A의 R자 힘 구하시면 돼요. A의 R자 힘은 A의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하시면 되는 거니까 실제로 장력은 4분의 3 mg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보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끌려가다가 실이 끊어졌대요. 얘가 D만큼 간 후에 뭐 이런 거 아니니? 자, 그럼 D만큼 간 후에 실이 끊어지면 얘는 더 이상 실이 잡아당기는 힘을 안 받으니까 자유낙하할 거고요. 얘는 그 속도로 쭉 가는 등가속도 운동할 건데, 아니 등속도 운동할 건데, 얘는 속도가 얼마의 등속도로 갈까? 이거 아닙니까? 됐어. 자, A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는요 정지 상태였다가 가속도가 4분의 3 g 가속도로 어디까지 갑니까? D까지 간 거죠. 여기까지 오는데 몇 초 걸렸어? 시간 안 가르쳐줬네. 맞아?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야? E, A, S는 그래서 V제곱 마이너스 V제로 제곱 그랬으니까 여기에 나중 속도는 이만큼. 됐죠? 그래서 A의 등속도 운동할 때 A의 속도는요 루트 2분의 3 GD의 속도로 쭉 가겠죠. 이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볼게요. 기억. 가에서 F가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요 얼마냐면 3mg였으니까 기억은 틀렸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니은 A가 운동을 시작해서 D만큼 이동하는 동안 A가 받은 충격량은요 나중 속도에다가 A의 질량 곱하면 되는 거니까 M 루트 2분의 3GD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네, 니은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실이 끊어지고 1초 후에 B의 운동량의 크기는 A의 운동량의 크기보다 3mg만큼 크니? 라고 했는데 실이 끊어지기 전에 속도가 둘이 얼마였냐면 루트 2분의 3GD였어요. 자, 근데 이때 실이 끊어졌잖아요. 실이 끊어지고 나면 A는 이 속도로 쭉 가요. 근데 B는 여기서부터 자유낙하, 중력가 속도로 가죠. 그리고 1초가 지나면 B의 속도는 G 더하기 루트 2분의 3 GD가 돼요. 맞아,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실이 끊어지고 나서 1초 후에 B의 운동량은요 라고 하니까 B는요 속도에다가 질량 곱하면 되니까 3m에다가 G 더하기 루트 2분의 3 GD 이게 B의 운동량이 될 거고요. A의 운동량은요 1초가 지나도 속도는 안 바뀌는 거니까 M의 루트 2분의 3 GD야. 그러니까 이쪽이 큰 건 맞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자, 3mg만큼 큰 건 아니라는 거겠죠. 알겠어? 그래서 D가 틀렸어. 12번 갈게요. 마지막. 지워도 돼. 자, 12번 보시면 그림은 질량의 M인물체 AB가 도르래를 통해서 실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질량이 EM인 물체 C를 손으로 잡아당기어 자, 있는 모습이고요. B와 C는 사이의 거리는 H였고 C는 내부가 뚫려있는 상태. 이때 0초가 지났을 때 C를 가만히 놓아 낙하시켰더니 C와 B가 충돌한 후에 함께 내려가더라. 자, 이 문제는요. 자, 나 물어볼 게 있어요. 고정도르래의 실에 매달려 있는 거 몇 개? 고정도르래의 실에 매달려 있는 거 몇 개? 두 개입니다. 고정도르래 실에 매달려 있는 거 두 개밖에 안 돼요. 누구와 누가 매달려 있느냐? A와 B만 매달려 있습니다. C는 매달려 있잖아요. C는 속이 이렇게 뚫려 있는 I래요. 그래서 얘는 손으로 잡고 있는 거지 실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C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둘 사이의 거리가 H야 이런 얘기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요. 연결되어 있던 I를 잡았다가 내가 손을 놓아서 자유낙하 시킵니다. 이때 충돌을 하기 전에 자, C가 그러면 자유낙하해서 얘랑 충돌하기 직전 속도 얼마일까? 똑같아요. 여기까지 내려올 때 시간 안 나오죠. 그러니까 속도는요.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로 제곱에 집어넣으시면 나중 속도는 루트 2 얼마입니까? AS죠. 그래서 이만큼의 속도로 다가왔을 거야. 자, 그랬을 때 이때 충돌을 합니다. 누구와 누가 충돌하냐? B와 B. B와 C. 그래서 틀려요. 충돌은요. B와 C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할까요? A, B 한 덩어리와 C가 합니다. 왜냐면 충돌을 하고 나서 얘네들이 움직일 때 얘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되겠어? 그래서 충돌은 B와 C가 하는 게 아니고 A, B 한 덩어리에 C가 와서 충돌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됐죠? 그러면 충돌 전에 운동량 얘네들 안 움직였으니까 0. 자, C는 움직였으니까 얘 운동량은 2의 루트 2G H. 그래서 더하시면 충돌 전에 운동량이 이만큼이었고요. 충돌이 끝나도 운동량은 이만큼이 유지돼야 된다 이 얘기죠. 근데 충돌이 끝나고 나면 A, B, C가 한 덩어리로 움직여. 걔네들 전체 질량이 얼마냐면 4m이야 4m. 됐죠? 그러면 4m짜리의 I가 얼마의 속도로 가면 돼? 이 얘기잖아요. 되겠어? 자,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충돌이 끝난 후의 속도는 2분의 1 루트 2G H니까 루트 2분의 GH라고 쓰셔도 무방하겠죠. 충돌이 끝나면.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충돌이 끝난 후에 C의 속도는 루트 2분의 GH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C와 B가 함께 운동하는 동안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요 충돌 후에 이 상태의 속도가 돼요. 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얘가 붙었다고 치자.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2일짜리가 이렇게 있네요. 알자임. 알자임 얼마니? 이쪽이 얼마? 3mg. 이쪽이 얼마? 5mg. 그러면 알자임 얼마? 2mg. 그거를 질량 얼마? 4m으로 나누시면 가속도 얼마니? 2분의 1g. 되겠어. 자, 그랬을 때 꼬매가 보시면요. A의 알자임 얼마예요? A의 알자임은요. A의 질량에다가 A의 가속도로 곱하면 되는데 A의 질량은 M이고요. 가속도는 2분의 1g예요. 그래서 A가 쓴 알자임은 2분의 1 mg면 돼. 그러면 A가 A는요. 실제로 지구가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mg이고 그쪽으로 못 가게 실이 잡아당기는 힘이 t였을 텐데 얘는 A는 끌려 올라가. 그러니까 이쪽 힘이 더 커. 맞아?
그래서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면 A가 쓴 R자 힘이 나와야 된다고요. 맞죠? 그러니까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이 2분의 3 mg여야 된다. 이렇게 푸시는 게 맞습니다. 되겠어. 쉽지 않은 내용인데요. 이렇게 가고요. 여기서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아까 너네가 했던 모든 실수 C와 충돌한 건 B가 아니고 A, B와 충돌한 거다. 그래서 그거 보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넘겨! 마지막! 13, 14. 13번. 13, 14. 자, 13번 보세요. 13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는 V의 속도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물체 B와 C는 정지되어 있습니다. A와 B, C가 차례로 충돌한 후에 동일 직선상에서 함께 운동합니다. A, B, C의 질량을 M, 2M, 3M이라고 하고 처음 A, B와 B, C 사이의 거리는 D라고 할게요. 자, 얘는 사고가 없는 문제입니다. 계산도 중요하지만 생각하는 문제예요.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꼬맹아 이게 머리가 되나 보자. 이 문제 맞은 사람 몇 번이요? 2명. 자, 보세요. 여기에 A가 있었어요. 질량이 M입니다. B가 있었어요. 질량이 2M입니다. C가 있었어요. 질량이 3M입니다. 이 문제는요. 사고력을 보는 문제라서 물리 문제나 수학 문제를 보면 습관적으로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요. 생각하려고 노력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맨 처음에 얘가 V의 속도로 가고요. 얘네들이 처음에 떨어져 있는 거리가 다 똑같이 D라고 치자.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충돌은 A와 B의 충돌이겠죠. A의 운동량이 MV이고요. B의 운동량은 0이었으니까 충돌전이 MV입니다. 나중도 MV여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충돌을 해서 네. 자, 충돌을 해서 얘네들이 함께 움직인다 이런 단어가 있는지 봤더니 없어요. 자, 그러면 충돌을 한 후에 얘는 됐죠? B는 이쪽 방향으로 얼마로 가냐면 V1으로 간다고 치고 그래서 얘 속도는 V2가 됐다고 치자. 이렇게 하면 되죠? 얘네 한 덩어리 간다는 얘기 없죠? 함께 운동하는 거. A, B, C가 차례로 충돌한 후에 동일 직선상에서 함께 운동한다. 한 덩어리가 됐다는 얘기군요. 그러면 얘네들이 충돌한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A와 B가 한 덩어리로 이렇게 붙어서요. 그래서 다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 네. 그러면 당연히 얘는 3M일 거고요. V1일 거고요. 한 덩어리로 가니까. 자, 그랬을 때 속도가 얼마니? 라고 하면 한 덩어리가 되는 속도는 3분의 1 V가 되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3분의 1 V의 속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여기에 있는 C와 충돌을 합니다. 됐죠? 그랬을 때 A, B 한 덩어리와 C가 충돌을 하는데 A, B 한 덩어리의 운동량은 MV예요. C는 안 움직였고요. 운동량의 합이 MV니까 나중 운동량의 합도 MV가 돼야 되는데 얘네들이 충돌이 끝난 후에 셋이 한꺼번에 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도 운동량은 MV여야 되니까 이 셋이 움직일 때 속도는 얼마겠습니까? 6분의 1 분량이 하죠. 알겠어? 자, 이렇게 된다. 자, 그렇다면 그 중에서 기억 A, B, C가 함께 운동하는 동안의 속력이 6분의 V다 맞는 거고요. B가 A와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합은요? 라고 했습니다. 자,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은요 라고 했죠. 네, 여기에서 B를 맨 처음에 안 움직였었는데 나중에 운동량이 B만 보면 3분의 2mv.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3분의 2mv 라고요. 오른쪽 방향으로. 그리고 나서 C랑 충돌할 때는 됐어. 힘을 거꾸로 왼쪽으로 받죠. 맞아. 거꾸로 왼쪽으로 받는데 나중에 운동량이 얼마가 되냐면 얘만 보는 거예요. 3분의 1 mv예요. 그러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만큼이 충격량이니까 그 충격량이 얼마입니까? 3분의 1 mv죠. 이거 더해보세요. 얼마입니까? mv가 되죠. 왼쪽 방향 맞죠? 네, 마이너스 3분의 1 mv니까 얼마 나옵니까?